자, 여러분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토요일 아침부터 또 수업 교류로 나와서 여러분들 좀 또 대단하네요. 자, 오늘은 조재현 프로젝트 11페이지입니다. 조재현 프로젝트 11페이지 오른쪽 하단 부분을 보시면 새로운 사상의 유행과 농민 봉기 거기 부분을 그때 못했어요. 여기까지 끝냈으면 딱 좋았을 건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사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실학이 좀 많이 중요합니다. 실학. 이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번에 안 나온 친구들은 혹시 휴대폰 있니? 휴대폰이나 태블릿? 단톡방에 그 자료 올려놨거든? 그래서 일단 그것만 좀 봐. 11페이지 마지막 부분. 네, 그때 안 가져가가지고. 자, 실학은 여러분들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은 여러분들 저번 시간 배우셨겠지만 시간이 빠르게 변하고 있죠.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죠. 일단 농사의 발전으로 여러분들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상품 작물도 나오게 되고 유통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제 경제가 엄청나게 발달하게 돼. 이 경제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신분제의 붕괴를 가져온다 그랬었죠. 양반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상민과 평민의 수는 줄어들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이렇게 조선 후기의 빠른 시대의 어떤 변화에 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에 좀 대응해보자. 실용적인 학문을 좀 공부해보자. 라고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실학이에요. 자, 이 실학 같은 경우는 이제 중농학파와 중성학파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쉬워. 농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학파라고 하는 뜻이야. 중성학파는 상업과 상공업, 수공업 같은 거. 그래서 상공업을 중요시하는 학파다. 그래서 중농학파와 중성학파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농사를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그치, 땅이에요, 땅. 그런데 이 조선 후기의 상황 때는 소수의 부자들에게 다수의 땅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 4% 되는 이게 소수 사람들한테 나라의 한 60% 정도의 토지가 몰려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실학 중에서도 이 중농학파 같은 경우에는 자기 땅을 경작하는 사람을 좀 육성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영농 육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단어가 어렵죠? 자영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땅을 가지고 경작하는 사람들을 자영농이라고 그래. 그리고 소작농은 반대야. 다른 사람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소작농이라고 그래. 자,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 건물주가 있죠. 저도 건물주를 꿈꾸고 있지만 건물주가 있어. 건물 주인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죠. 임대업자 그리고 요즘 전세나 월세 내는 그런 사람들 얘기해. 저 같은 경우도 집이 아직 없어서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건물주고 그리고 저는 거기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건물주를 지주 그리고 또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영농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새 들어 사는 사람 그걸 초장농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이 중농학파의 목표는 자영농을 육성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소수에게 땅이 몰려있다 그랬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을 좀 균등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들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토지 개혁을 강조합니다. 지금 소수에게 몰려있는 이 토지를 좀 균등하게 사람들한테 분배하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중농학파는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무슨 개혁이 시급하다? 토지 개혁이 시급하다. 자, 이 토지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유형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형원. 그래서 유형원 같은 경우는 균전론을 주장합니다.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주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유형원의 이 균전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차등을 두냐면 신분에 차등을 둬요. 그래서 양반들한테는 좀 한 2경 정도 그리고 일반 상민에게는 1경 정도. 그래서 신분에 차등을 두지만 그래도 균등하게 분배하려고 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전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한전론. 최소한의 토지를 이제 영업전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이 영업전은 매매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정약용이 있습니다.
이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전론이라는 걸 주장하고 균전론이라는 걸 주장해요. 공동으로 경쟁하고 공동으로 분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너무 어렵죠? 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은 이거 균전론이 어떤 내용인지, 한전론이 어떤 내용인지, 여전론 죄송합니다. 정전론이에요. 정전론. 정신 차리자. 정전론. Sorry. 네, 정전론. 자, 그래서 정약용은 여전론과 정전론을 주장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셔도 되고요. 이 중동학파에는 유형원, 이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 자유형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개혁해야 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 자, 중상학파 같은 경우에는 상공업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상공업을 육성해야 된다. 상공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어요. 자, 그럼 이 상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선박, 배를 이용하고, 그리고 수레, 이 당시엔 자동차가 없잖아. 그래갖고 수레 같은 거를 통해서 유통을 활성화시키자. 유통을 활성화시키자. 그리고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다른 말로 북쪽의 학문을 배우자. 그래서 북학파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중상학파에서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딱 두 사람 알아두세요. 연암 박지원.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연암일기라고 하는, 맞니? 연암일기? 아유. 예, 연암일기. 라라라라라.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좀 고백할 게 있어요. 어제 좀 음주를 좀 파업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연합이에요, 연합이. 괜찮아요. 좀 취한 거 아닙니다. 네, 연합이. 어제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좀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네, 연합이. 네, 연합이.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면 박재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재가. 자, 따라해보자. 제가 소비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재가라고 하는 사람은 소비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동아시아사 시간 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우리 집에 아주 예쁜 주전자가 있어. 아주 예쁜 주전자가 있는데 이 주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여 년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박재가의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왜? 이 주전자라고 하는 게 좀 오래되고 찌그러지고 색이 바래고 그러면 버려야지. 그래서 새로운 걸 사야지. 그러면 누가 돈을 벌어? 주전자를 만든 사람이 돈을 벌겠지? 그럼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뭐해? 그치, 뭐 소비를 하겠지. 뭐 짜장면을 시켜 먹을 거고 치킨을 시켜 먹을 거고, 그러면 짜장면집하고 치킨집이 또 돈을 벌겠지? 그럼 또 거기서 또 돈을 벌면은 또 거기서 소비를 하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아끼는 것보다는 소비를 통해서 그 나라 경제가 좀 활성화되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박재가라고 하는 사람은 북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북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 그래서 중동학파는 그냥 토지개혁, 자유형농 육성만 외워두시고, 중상학파는 좀 중요해요. 상공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리고 선박술의 유통, 청나라 문물을 수용해야 된다. 대표적인 사람 박지원, 박재가 있었다. 자, 그럼 이것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눠줬던 문제 있거든요. 지난 시간 나눠줬고 한번 살펴봅시다. 자, 거기가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나의 시험지 132라고 제가 저번에 나눠드린 거 있을 거예요. 없는 친구들은 같이 화면 보자. 132쪽. 야, 근데 이거 후드티 입고 오니까 되게 편하다. 이 안에 그냥 면티거든요. 맨날 셔츠를 입으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 잘만 하면 추리닝 한번 도전해볼까? 쫓겨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추리닝을 한번. 자, 여러분들 132 여기 지금 실학이 한 번밖에 안 나왔네요. 네, 2022년 올해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밑줄진 그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연행사의 일원으로 여러분들 연행사는 동아시아 시간에 배웠습니다. 연경에 가는 사람들이야. 연경은 어느 나라의 수도니? 청나라의 수도야. 청나라는 베이징을 연경이라고 불렀어. 연경에 갈 행자, 연행에 가는 사람들. 그래서 조선에서 청나라에 파견되는 사절단을 연행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청나라의 수도 연경에 다녀온 그는 11개, 아까 누가 연하백이라 그랬지? 11개 동그라미, 11개. 아까 누구였어? 박지원이잖아, 박지원. 자, 중국에서 풍부한 재물이 한 곳에만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유통, 물건들이 계속 통해야 되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야. 왜? 수레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선은 촉보다 땅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영남 아이들은 새우젓을 모르고 서북 사람들은 감과 감자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만큼 조선은 물건이 돌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물건을 돌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선박과 수레를 이용해서 유통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자,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슨 학파? 중상학파. 중상학파는 무엇을 강조했다? 상공업을 진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어.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내가 아까 전에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중농학파는 자유업농을 육성하고 이러기 위해서 토지개혁을 주장해야 된다. 중상학파는 시험에 나왔으니까 박지원, 박재가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녹음을 폐지해야 된다. 뉴스페이퍼 킹, 신문학, 밀립대학 아직 안 배웠어요. 나중에 배울게요. 우리 이거는 실력 양성 운동 중에 하나로서 우리 힘으로 대학을 설립하자라고 하는 거야. 전국의 촉합이 흥선대원군,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확대해야 된다. 진홍항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잠깐만 끊었다가 흥선대원군 살펴보도록 할게요.